네, 안녕하세요. 챗 GPT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똑똑한 AI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저는 디지털 배움터 강사 전다운이고요. 챗 GPT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챗GPT 많이 들어봤는데 좀 사용하는 거를 시작하는 게 좀 두렵다. 어렵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챗GPT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챗GPT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많이 찾아봐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더라.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본인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챗GPT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배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해 볼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챗 GPT란 무엇인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게 개발이 됐는지 간단하게 약간 배경을 이 부분 좀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부터 해서 조금 고급 활용법까지 배워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유료 버전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료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네. 근데 이게 챗 GPT가 마냥 대단한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라는 게 무엇이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데 언어 인공지능이다. 언어 인공지능, 이래서 NLP라고 많이 부릅니다. NLP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줄임말인데, Natural Language라는 게 자연어라고 합니다. 자연어.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된 언어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 챗 GPT의 이 GPT라는 게 뭐냐?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이거의 약자인데, 이 제너레이티브, 이게 생성형 AI,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 뭔가를 생성해낸다라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프리트레인드라는 거는 미리 학습되었다. 이 학습될 때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어, NLP에 많이 활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 문장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맥락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요새 핫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줄임말로 어,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사전에 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인데요. 챗 UI, 그러니까 채팅 UI를 쓰고 있어요. 채팅 UI는, UI라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우리가 채팅으로 입력하고 채팅 형식으로 출력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카카오톡이라는 채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챗 GPT라는 걸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뒤로 가버렸네요. 네. 네. 이챗 GPT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데이터가 많게 되면은 이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은 컴퓨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컴퓨터를 쓴다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학습의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학습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세밀하게 언어를 생성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챗GPT가 엄청 뜨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하는 사람, 이 인공지능의 언어가 생성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특화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사실 이게 이름만 거창하지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챗GPT는 글을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성하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그 고3 수능생들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메시지 카드에다가 응원 메시지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뭔가 고3 학생들이다 보니까 뭔가 조심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생성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글을 단순히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아이디어가 살짝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챗GPT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이거 PPT 좀 목차 좀 한번 작성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아 내가 만약 이제 챗GPT 기준에서 내가 만약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작성할 것 같아요 해서 목차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더 얻어서 이 강의 자료를 보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하다 보니까 전문가처럼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들이나 딸을 키우고 있을 때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챗GPT를 전문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다음에 아들을 이때 어떻게 위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다. 그리고 업무 보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언어를 번역하는 거를 보조한다라는 것 하거나 제가 영어로 말한 거를 좀 더 자연스러운 중국어로 바꾼다거나 네, 뭐 논문을 쓸 때 영어로 번역해서 활용한다거나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팝하고 번역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번역은 됐겠지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논문에서는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번역 보조를 맡길 때 이 글은 논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더 논문에 작성될 만한 글로 작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논문 형식으로 조금 더 작성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개발 업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 보조할 때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예시로는 구글한 코드를 작성해주고 최적화해주라 이렇게만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제가 작업할 때는 코드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니?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챗 GPT를 같이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네, 필요한 준비물은 이제 디바이스, 이제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PC에서도 가능하고 최근에 스마트폰에도 어플이 생겼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데 처음이니까 우리가 PC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인터넷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계정은 구글 계정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사실 구글 계정이 꼭 안 있어도 되는데 제가 쓰기에는 구글 계정이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이트에 들어가겠습니다.
www.openai.com. 이 챗GPT라는 애가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챗 openai.com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더니 이 화면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할 건데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로그인 할 때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네, 여기 사인업이라고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회원 가입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구글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구글 계정이 많은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계정으로는. 네, 처음 이렇게 딱 방문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래요. 이름과 성, 그리고 간단한 생년월일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오늘 날짜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컨티뉴. 똑똑하네요.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하루 전날. 꼭 어, 어, 왜, 왜 그랬죠? 거짓말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일은 아닌데. 오, 핸드폰 번호까지. 무슨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옛날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인증 코드가 왔어요. 그래서 인증 코드 인증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챗GPT 시작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다른 분들도 준비를 좀 해보시라고 제가 조금 시간을 드려볼게요. 영상은 잠시 멈추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고, 구글 로그인을 했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휴대폰 번호까지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새로운 채팅을 생성하고자 할 때, 우리가 카카오톡에도 단체방이 있잖아요. 개인 단톡방이 있는 것처럼 채팅방을 하나 새롭게 생성하는 부분이고, 제가 실제로 쓰면서 챗GPT한테 물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영어로 작성이 되는데, 실제로 물어볼 때 한글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도 제가 물어본 것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을 얘가 알아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영어로 작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 상단에 보시면 왼쪽 GPT 3.5 이 모델을 쓰면은 무료 버전이고요. 지금 여기 자물쇠가 걸려 있잖아요. 이 자물쇠는 유료 버전을 결제하게 되면은 GPT-4 모델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의 양이나 모델의 복잡도, 그래서 당연히 이게 3.5와 4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유료고 월에 $20 정도니까 이제 환율로 했을 때 월에 2만 한 3천 원 정도 내야 될까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긴 한 금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이제 메시지 입력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앞으로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메시지를 넣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남들이 이미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엔터를 치셔도 되고, 여기 보내기 버튼, 우리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보내집니다. 그래서 실습 예시인데요. 꼭 이대로 실습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20개 이상
나열해줘.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거가 최근에 이제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칭찬하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개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챗 GPT한테 한번 신겨보겠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20개 이상 알려줘. 뭐 추천해줘. 말해줘.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네, 엄청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대단해부터 해가지고 대단한 노력입니다. 네. 어, 조금 이제 TMI이긴 한데 이제 좀 투머치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타자 연습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자 연습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그 뭔가 이 사용자들이 뭔가 이 타자 연습에 레벨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 사람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 칭찬하는 말들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여기 이미지에다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눈부신 발전이에요. 뛰어난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20개 정도 했는데 더 추천해줘 하면은 20개를 더 알려줍니다. 그쵸?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네. 다음 예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회사 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작성해줘. 네.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볼게요. 원래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좀 이렇게 채팅방을 구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했다면 새로운 챗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새로 해주는 게 관리하기가 좋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처음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는 상황을 넣어보겠습니다. 연말에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격려의 격려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싶어. 네. 초안을 작성해 줄래? 네. 이렇게 해서 보내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일단은 저랑 똑같이나 저랑 비슷하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서 쳐보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살짝 보면은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쳤지만 얘가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챗 GPT 모델에 들어간 다음에 영어로 나온 것을 다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살짝 번역 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간 다음에 여기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을 바꾸고 하고 싶은 말들 더 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작업하게 되면 기존에 글을 쓰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뭔가 글 하나 작성해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걸렸던 작업이 이렇게 대폭 시간이 단축됩니다. 한 20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만들어 달라.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사를 한번 작성해봐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려고 한다. 가사를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벌스와 코러스, 2절, 1절과 2절 이렇게 반복되는 말, 그리고 브릿지, 코러스. 네. 살짝 오글거리지만 잘 지금 가사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을 주제로 하는데 나는 사랑이 비가 내리는 상황이 들어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비로 키워드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보았다. 가사를 작성해달라.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똑같이 치더라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다른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좀 비슷하긴 할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지 않은 이유가 이게 랜덤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랜덤 시드라는 게 뭐냐면 이 시드라는 거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랜덤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숫자 값인데 사실은 3일 수가 있고 뭐 354일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숫자를 바꿔서 모델에 넣으면은 결과가 살짝 달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물어봐도 이 시드 값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럼 이 시드 값을 고정시켜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거를 공유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부 시드 값이 고정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예시로는 네, 곧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알려달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아래다 써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 여행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50개 알려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어랑 일본어랑 이렇게 영어 소리법까지 다 잘 알려주네요. 정말로 가서 쓸만한 단어를 잘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 네, 이 정도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이. 네. 네, 여기 이런 일본어를 가지고 요새는 또 유튜브를 또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한 줄씩 나오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 TTS라고 하죠. 텍스트 투 스피치. 그래서 글자를 소리로 바꿔 가지고 안녕하세요. 곤니찌와 안녕히 가세요. 곰 사요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로 올렸을 때 이제 사용자들이 보면서 한국어랑 일본어를 학습하는, 한국어랑 뭐 영어를 학습하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가 틀어놓기만 해도 이제 듣기만 해도 영어 공부가 되게끔 그런 것들로도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추석 때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를 보낼 메시지 작성이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좀 아까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행 계획을 작성해 달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럽 동부 쪽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을 작성해 달라. 한번 해볼게요. 유럽 동부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이때 독일이 동유럽인지 제가 살짝 헷갈린데 독일이 포함된 여행 계획을 작성해줘.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행 일정은 2주 정도. 오, 콩필처로 이동해서 독일 소세지와 맥주를 즐기세요. 맞습니다. 미넨에 가서 전통 요리를 맛보고. 네, 체코로 이동했네요. 독일에서 체코로 이동했고, 오스트리아. 코스가 되게 좋은데요. 헝가리, 폴란드. 다시 독일로 돌아왔네요.
아, 그래가지고 이 동유럽 쪽을 딱 돌고 나서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처음에 독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을 동부권을 좀 돌아보고 마지막 독일에서 다시 귀국하는. 네,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상황입니다. 말을 끊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챗GPT가 글을 생성하다가 이쪽 프롬프트에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조금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됐으면 계속해줘 이렇게 치면 됩니다. 계속해줘. 그러면 이거 다음으로 이제 계속 쳐져요. 네. 이 계획은 관광 명소와 경까지만 말했는데 계속 해줘라니까 경치 경치네요. 경치 이렇게 해서 계속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해달라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초 실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엄청 쉽죠?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대화해보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실습할 것들을 넣었는데요. 어, 처음에 이거는 첫 번째로 해봤던 거는 글 생성에 대한 이제 글을 생성해 보는 거에 대한 예시였다면,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는 거랑 글 생성하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아이디어를 얻을 때 저는 뭐랄까, 사실은 이 글 생성을 할 때는 뭔가 기대값이 있었어요. 내가 한 이 정도는 나오겠지 기대값은 있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정말로 저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얘한테 사실 의존하는 거예요. 얘한테 의존해서 뭐라도 좀 나오면 그걸로 또 꼬리에 물고, 이 부분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그걸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면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얻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새로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이름이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추천을 받아볼게요. 최근에 새로 강아지를 입양했어. 이 강아지의 이름을 추천해줘. 근데 여기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귀엽고 깜찍한 이름이면 좋겠고, 약간 순 우리말이 들어가면 좋겠어. 순 우리말에서 순 우리말이 한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저도 이건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순 우리말 같진 않은데, 네, 네, 순 우리말은 아니고 한글 이름인데, 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좀 더 특이한 이름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 왈리 이거 좀 특이하네요. 퀵실버를 이름으로 추천해버렸는데 이건 무슨 마블 캐릭터 아닌가요? 아무튼 네, 이런 케이스도 있다. 네, 사실 저는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만든 서비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서비스의 이름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이름을 정해달라. 어떤 거였냐면 MBTI를 활용한 인공지능 대화 연습 사이트를 내가 만들었어. 해당 서비스의 이름을 지어보려고 한다. 몇 가지 추천해줄래?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네, 네, 이렇게 영어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줬네요. 그래서 사실은 챗 GPT한테 추천을 받아서 챗
플로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치 플로라는 걸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네, 아이디어를 얻는 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점심으로 뭐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줘. 사실은 많이 궁금하잖아요. 맨날 고민하는 주제이긴 한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사실 이제 저녁이니까 오늘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줘. 이때 어제 중식은 먹었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조금 좀 더 건강하고 프레시한 음식이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역시 프레시한 걸 하니까 좀 채소 위주로. 타코도 이야기 나오네. 새우, 오, 새우. 과일 먹어라. 약간 좀 신선한 걸 해달라고 하니까 네, 이런 류의 추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냥 마냥 이렇게 그 프레시한 거 이런 거 빼고 중식을 먹었다 이런 말도 빼고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지금 살짝 멈췄네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리제너레이티드, 재생성이 있습니다. 재생성, 이거 누르면 재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오, 조금 특이하게 나왔는데 지금 전에 물어봤던 거 여기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대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또 재생성 해볼 수 있어요. 또 재생성. 네, 이제 좀 이제 음식다운 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리제너레이티드 이거를 하면은 재생성을 하는데 그 전에 생성했던 것들도 여기 화살표를 넘겨가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치려다가 갑자기 엔터를 실수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탑 제너레이티드, 멈춤이 있어요. 멈춤. 굳이 내 시간 너 어차피 생성해도 보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서 멈추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복사 버튼이 있거든요. 이 복사해가지고 이거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고 좋아요와 싫어요를 하는데, 이 좋아요 싫어요는 제가 알기로는 이 챗 GPT를 학습시키는 데 좀 더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롬프트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만드는 회사 오픈 AI에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회원 가입할 때 동의가 되면서 제공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좋아요나 싫어요를 눌러 놓으면 그 나중에 이제 모델 학습하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될 겁니다. 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 얻기. 전문가 자문 얻기. 우리가 그러면 요 한 네 가지였고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좀 잠시 쉬었다 갈 건데 여기까지만 좀 더 해볼게요. 전문가 자문 얻기 한번 해볼게요. 연말 파티에 친구 선물로 와인을 선물하고 싶어. 이때 선물하면 좋은 레드 와인을 추천해줘.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에러가 나면은 당황하지 않고 리제너레이티드. 네,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 한번 복사하시고 새로 고침하면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하고, 네, 아까 물어본 거 사라졌죠.
아까 물어봤는데 에러 났던 게,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이거 쳐야 되잖아요. 레드 와인 추천해줘. 이걸 또 쳐야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아까 복사했던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마지막에 물어봤던 걸 한번 복사해 놓고 새로 고침을 하세요.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복사해 놓고 붙여 넣겠습니다. 네, 잘 되죠 또? 저도 와인을 좀 즐기는 편인데 좀 들어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저렴하고 괜찮은 와인을 잘 추천을 해줬네요. 그 다음으로, 네, 아까 여행지 이건 했으니까, 네, 최근에 저도 그 회사에서 그 개발자를 한 명 뽑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 인공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해. 면접 질문 리스트 20개 이상 작성해줘. 오케이. 네, 이런 질문을 실제 제가 면접 질문을 볼 때 이거를 가져다가 물어봤습니다. 하다가 약간 멈추네요. 다시. 네,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해봤고, 번역 보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방금 위에 있는 면접 질문 리스트를 영어로 번역해줘. 원래는 우리가 파파고 같은 거 쓰려고 하면 이거 싹 복사해가지고 파파고에 넣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왔네요. 영어로 바로 잘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 번역 2까지도 사실 조절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정중하게 표현을 다듬어줘.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약간 좀 과거형들이 좀 들어가면서, 원래 좀 약간 과거형이 정중하다고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주 뭐 이렇게 쿠주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끔 표현이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개발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코딩 보조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으로 구구단 코드를 작성해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창으로 나오는 거를 코드 블럭이라 그럽니다. 이 코드 블럭으로 해서 어, 훨씬 검정색으로 나오고, 이게 주요 이렇게 메소드나 함수들이 색깔로 이제 딱 나오니까 읽기가 훨씬 쉽겠죠. 만약 이게 그냥 복사해서 그냥 글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한번 더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으로 병합 정렬 코드 작성해줘. 물어보면, 네, 병합 정렬하는 코드. 저는 이제 주로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자바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 자바로 작성해줘. 그러면은 자바 코드로 순식간에 변형이 되죠. 오, 코드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해당 코드를 함수화해줘. 이미 함수화가 살짝 돼 있는데 더 최적화하고 함수화해줘.
최적화한다라는 거는 속도를 더 빠르게, 불필요한 코드는 줄이고, 네, 그런 과정을 해달라. 네. 오, 이렇게 순식간에 작업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어, 코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작성한 코드를 붙여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코드를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이 코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해줘.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이렇게 그냥, 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본인이 작성했는데도 본인이 어, 이런 말들을 했네요. 아, 네. 네, 아까 최적화, 구현, 직접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 유명한 게임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벽돌 부시기 게임? 이런 것도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고요. 그 코드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줘. 이렇게 하면 최적화도 잘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 업무할 때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쇼핑몰을 만들고 있는데 쇼핑몰의 메인 화면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쇼핑몰 개발하고 있어. 여기서 예쁜 디자인으로 메인 화면을 작성해줘. 이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해줘. 그러고 하면은 쇼핑몰은 넣어주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이제 HTML 코드입니다 하고 주고 있네요. HTML 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CSS 코드입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주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안 줬네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상품이 뭔가 좀 디지털 배움터로 사이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 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알려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교시 때는 조금 더 심화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쉬는 시간은 지금이 47분이니까 8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